끌려다닐 줄 알았던 그 순한 이재용 회장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노조가 45조를 외친 바로 그 자리에 삼성은 협상 대신 휴머노이드를 세웠어요. 사람 대신 로봇 넣겠다, 무인 공장에 본격 속도 내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노조원들은 지금 사색이 돼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9년 만에 칼을 빼든 진짜 이유, 그 칼이 어떻게 45조 외친 귀족 노조를 영원히 지워버리는지, 결정적인 단서 4개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해지실 겁니다. 9년째 무보수로 회사 살리겠다고 뛴 그 회장이 왜 갑자기 미래로봇 추진단을 만들고 휴보의 아버지까지 영입했을까요? 노조의 18일 총파업 예고가 오히려 무인 공장 가속화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셈입니다. 평택과 화성에서 사람이 빠진 라인이 이미 늘어나고 있고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매제화 전략까지 동시에 굴러가요. 올해 안에 한국이 자체 양산한 휴머노이드가 삼성 공장에 본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4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나와요. 노조가 외친 45조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노조의 무덤을 파는 삽이었거든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이 정도일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5070 어르신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이 무자비한 떼쟁이 노조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단서 첫 번째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숫자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4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회사에 내민 청구서가 정확히 그 액수예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라, 성과급 상한도 없애라.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의 15%를 그냥 떼어내놓으라는 겁니다. DS 부문 임직원 1명당 환산하면 무려 6억 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4,500만 원, 중위 연봉은 3,400만 원입니다. DS 노조원 1명이 1년에 가져가겠다는 그 돈은 평균 직장인이 13년을 꼬박 일해서 받을 돈이에요. 5070 어르신들, 이게 협상입니까? 협박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3만에서 4만 명, 노조위원장이 직접 추산한 손실이 18조 원이고 사측과 학계는 길어지면 50조까지 본다고 합니다. 메모리 글로벌 공급망의 디램 3-4%, 낸드 2-3%가 그대로 차질이 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38%, 역대 최고 수준인 이 시점에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어요. 4월 들어 메신저에 살생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를 4번으로 색출하고 파업 기간에 회사 위에 일하는 자 명단 따로 관리하겠다. 강제전배와 해고 우선 안내해주겠다는 메시지가 단톡방에 뿌려졌어요. 한 직원이 임직원 정보를 1시간 동안 2만 회를 무단조회했고요. 결국 4월 9일 삼성전자는 화성 동탄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료 4번을 색출해 살생부를 만든 노조.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그러시더군요. 회사에 빨대 꽂은 기생충이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장 입장이라면 이 협상장에 앉으시겠습니까? 18일을 멈추면 18조가 날아가는데 그 자리에 앉아 45조를 더 내놓으라는 살생부 노조와 마주보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삼성이 내놓은 답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어요. 대신 다른 곳에 로봇팔을 세웠다는 결과만 발표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삼성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곧장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협상장 대신 삼성이 향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은 협상장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삼성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연구실 책상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작년 12월에 이미 내려져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서 첫 번째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단서 1. 미래 로봇 추진단.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31일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른 회사들 송년회하고 새해 인사 돌릴 때 삼성은 사람 대신 일할 로봇을 만들 부서를 조용히 띄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와 싸우는 대신 노조가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기로 결심한 부서가 작년 연말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조가 공동투쟁 공부를 띄우고 4번을 색출해서 살생부를 메신저에 뿌리고 4월 9일 형사고소까지 가는 그 한바탕 난리, 그 모든 사건은 올해 4월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 4개월 전에 이미 미래 로봇 추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노조가 4월에 살생부를 만드는 그 시기, 삼성은 이미 12월에 휴머노이드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협상 상대로 본 걸까요? 한쪽은 책상 위에서 4번 적힌 살생부를 돌리고 있을 때, 한쪽은 사람 자체를 대체할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의 조직 구성도 단단합니다. 두 그룹이에요. HW그룹은 기구, 전장, 액추에이터를 맡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하면요, 로봇의 관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어깨와 팔꿈치죠. AI그룹은 강화학습과 모방학습 기반의 보행과 작동 AI를 맡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두뇌 역할이에요. 몸과 두뇌, 두 축을 동시에 띄운 겁니다. 어느 쪽도 빠지면 휴머노이드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조직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인력 보강도 들어갔어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4월 말부터 5월 8일까지 미래 로봇 추진단의 사내 채용 공고가 잇따라 붙었습니다. 노조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그 5월 21일 직전에 삼성은 같은 회사 안에서 추진단 인력을 보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 손으로는 형사 고소장을 들고 있고 다른 쪽 손으로는 휴머노이드 채용 공고를 붙이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결정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박순철 CFO가 직접 말했습니다. 회사의 돈을 책임지는 최고 재무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조형 로봇을 먼저 개발하고 이후 홈과 리테일로 확장하겠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업 확장 발표로 들리시나요? 저는 정반대로 들립니다. 제조형을 먼저라는 그 한마디, 어디가 제조형 영역입니까? 노조원이 일하는 그 공장이에요. 노조가 있는 영역부터 먼저 자동화로 빼고 그 다음에 가전과 서비스로 넘어가겠다는 순서를 회사 돈줄을 준 사람이 직접 공식 선언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진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서 두 번째를 들으시면 진짜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단서 2.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영입. 휴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짧게 짚고 갑니다. 휴보는 한국이 처음 만든 사람 모양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 휴보의 아버지가 바로 오준호 박사입니다. 카이스트 명예교수이자 한국 휴머노이드 1세대 권위자죠. 한국 휴머노이드 역사 그 자체인 인물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삼성 미래로봇 추진단의 단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영입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2024년 12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리며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오준호 단장 영입이 함께 이뤄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준호 박사가 공동 창업한 회사예요. 회사를 사면서 사람도 함께 모셔온 셈이죠. 2025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절차도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오준호 단장이 직접 한 말도 있습니다. 로보월드 2025 행사장에서 그가 직접 밝혔어요. 이르면 2026년에 휴머노이드를 출시하겠다. 여러분, 2026년이면 내년이에요. 내년에 한국이 자체 양산한 휴머노이드가 삼성 공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메타는 2026년 5월 1일 ARI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슈퍼인텔리전스 랩스에 합류시켰습니다. 안드로이드식 로봇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플랫폼을 깔겠다는 전략이에요. 엔비디아는 그루트라는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휴머노이드 두뇌의 기본 OS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겨 AI, 원엑스, 유니트리 같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회사 거의 전부가 이 OS를 받았습니다. 피겨 AI는 또 어떻습니까? 베이조스가 투자했고, 엔비디아도 투자했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까지 다 들어갔어요. 기업 가치는 작년 9월 기준 39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삼성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베이조스도, 젠슨 황도, 마크 저커버그도 똑같이 휴머노이드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흐름의 한복판에 서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노조 인건비를 가장 먼저 대체할 회사로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물의 권위, 자본의 무게, 글로벌 흐름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서 2개입니다.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이끌 한국 휴머노이드 1세대 권위자가 단장 자리에 앉았어요. 박순철 CFO는 제조형부터 먼저 빼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글로벌 빅테크는 같은 길에서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단서 3번째예요. 이 단서가 노조의 무덤을 직접 파는 산식입니다. 조직과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은 공장입니다. 삼성이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산식으로 노조원을 대체하기 시작했는지 3번째 단서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단서 2개를 모았으니 이제 3번째 단서로 가보겠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영입됐으면 그 다음은 공장입니다. 도대체 삼성은 어느 공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 오토너머스 팹 TF라는 조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자율 공장을 만드는 비밀 추진팀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평택 선단 라인하고 화성 레거시 라인부터예요. 가동률이 낮은 라인을 통째로 무인화로 돌리고 화성에서 일하던 인력을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인력 구조 조정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노조가 살생부 만들고 있을 그 시기에 회사는 사람이 필요 없는 라인을 차근차근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자동화 얘기로 끝났다면 저도 여러분께 단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산식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산식 하나가 노조의 무덤을 직접 파는 삽이에요. 들어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언한 양산 가격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에요. 한국 평균 직장인 연봉이 4,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 로봇 한 대 가격이 한국 평균 직장인 1년 연봉의 60%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대가 24시간 365일 일을 해요. 장도 안 자고, 식사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고, 파업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원엑스라는 회사가 만든 가정용 휴머노이드 네오. 가격이 2만 달러예요. 사고 싶지 않으면 월 499달러, 우리 돈 70만 원의 구독으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피규어 AI라는 회사, 베이조스와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 회사 말입니다. 이 회사 휴머노이드 피규어 공인은 약 10만 달러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 로봇은 이미 가격대가 다 나와 있어요. 비싼 건 1억 4천만 원, 싼 건 2,800만 원. 이게 2026년 5월 현재의 시장 시세입니다. 이제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 굴리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들까요? 8시간 가동 기준으로 1일 0.30달러에서 0.90달러. 우리 돈으로 400원에서 1,200원입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시간당 약 850원에서 1,400원이에요. 5년 감가상각까지 합쳐서 시간당 운영비를 다 끌어모아도 1,400원입니다. 한국 최저시급의 10분의 1이에요. 어떤 노조도 이 격차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원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평균 연봉 1억 5,800만 원을 연 1,8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8만 6천 원이 나옵니다. 휴머노이드는 시간당 1,400원, 노조원은 시간당 8만 6천 원, 무려 60배 격차예요. 60배. 한 사람이 1시간에 받는 돈으로 휴머노이드는 60시간을 일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원 한 명이
1년 일할 돈으로 휴머노이드 5대를 24시간 365일 돌릴 수 있습니다. 노조원 1명이 1년에 1억 5,800만 원을 받죠. 휴머노이드 한 대가 2,800만 원이니까 노조원 1명 인건비로 정확히 5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노조원 1명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인데 휴머노이드 5대는 24시간 365일 동시에 돌아갑니다. 단순 환산만 해도 노동량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억 5,800만 원 줘서 사람 1명 쓰시겠어요? 아니면 같은 돈으로 로봇 5대 사서 24시간 돌리시겠어요?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결국 노조원 1명 인건비로 휴머노이드 5대를 굴립니다. 어떤 회사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테슬라는 이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테슬라가 자사 공장에 옵티머스 3세대를 1000대 이상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실험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배터리는 2.3kW시 리튬황 배터리로 24시간 가동, 배기 전력 100W, 작동 500W. 이게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될까요? 삼성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평택과 화성에서 라인 하나씩 무인화를 늘려가고 있어요. 단서 2개. 그러니까 미래 로봇 추진단과 오준호 단장 영입이 그냥 신규 사업이 아니었던 겁니다. 노조원 자리를 이 산식대로 대체하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을까요? 사람과 로봇이 인건비 산식 앞에서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바로 옆 나라에서요. 이게 4번째 단서입니다. 1985년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해 9월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린 사건이 있어요.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너희 일본 엔화가 너무 싸서 우리 무역 적자가 난다며 일본 환율을 인위적으로 비싸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그 결과 일본 인건비가 한순간에 폭등합니다. 일본 제조업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일본 노조도 똑같이 임금 인상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의 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협상이 아니라 자동화였어요. 화나, 야스카와 전기, 가와사키 중공업 들어보셨죠? 이 빅3가 그때 산업용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화낙은 후지산 기슭에 본사와 연구소와 공장을 통째로 집결시켜서 1980년대부터 산업용 로봇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했어요. 야스카와 전기는 메카트로닉스라는 개념을 1960년대에 세계 최초로 제창한 회사인데 1980년대 반도체 팹 자동화 분야로 확장하면서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까지 진출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도 같은 시기 북미와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두드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빅3가 먹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건비 위기를 자동화로 정면 돌파했고 그 결과 산업 로봇이라는 새 산업의 패권을 통째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985년 일본 노조도 똑같이 임금 인상을 외쳤습니다. 일본 기업의 답은 화낙과 야스카와였어요. 그 결과 일본 산업 로봇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이 일하던 그 자리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로봇이 차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1985년 일본하고 똑같은 갈림길이에요. 노조는 임금 인상을 외치고 회사는 자동화로 답하고 그 답이 산업의 미래를 갈라요.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때 일본은 산업용 로봇이었어요. 지금 한국은 사람 모양,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라지는 건 단순 조립 라인이 아니라 사람 자리 통째예요. 더 무섭죠? 단서 4개가 다 모였습니다. 미래로봇 추진단, 오준호 단장 영입, 평택 자율팹과 60배 산식, 그리고 1985년 일본의 거울. 이제 진짜 결정적인 폭로가 남았어요. 노조가 외친 45조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뭐였는지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단서 4개가 다 모였습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 휴보의 아버지 오주노, 평택과 화성의 자율팹, 그리고 1985년 일본 거울. 이 4개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노조가 외친 그 45조라는 숫자가 사실은 노조의 무덤을 파는 삽이었어요. 여러분, 산식 하나만 같이 두드려 보겠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돈 45조 원,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가 약 2,800만 원. 이 두 숫자를 그냥 나눠보면요, 무려 160만 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직접 고용한 임직원이 12만 5천 명이에요. 160만 대면 그 인력 전체를 12번도 더 갈아 끼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기 어려우시죠? 좋습니다. 그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휴머노이드 한 대 가격을 양산가의 10배, 2억 8천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래도 45조 나누기 2.8억은 약 16만 대예요. 삼성 직고용 인력 12만 6천 명을 통째로 덮고도 한참 남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가 책상을 쾅 치며 45조 내놔 외친 그 액수가 그대로 노조원 자리를 영원히 지울 자금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노조에게 45조를 뜯길 바에는 45조치 로봇을 도입해라. 좋아요 21개가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그분이 직감으로 적은 한 줄이 사실은 산식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결정타였던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자업자득입니까?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들고 있는 칼이 이번 파업의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 형사고소. 살생부 만들어 동료 4번 색출한 노조원, 임직원 정보를 무단으로 2만 회나 조회한 직원. 4월 9일 화성 동탄경찰서에 칼이 꽂혔습니다. 두 번째 칼, 위법쟁의 가처분. 이번 파업 자체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흔드는 카드예요. 세 번째 칼, 무노동 무임금. 18일 멈추면 18일치 급여 0원,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다른 영상이 다루는 응징카드 3개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네 번째 칼입니다. 바로 휴머노이드예요. 1번, 2번, 3번 칼이 이번 파업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칼이라면 네 번째 칼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음 파업이 일어날 자리 자체를 영구히 지우는 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조원 책상도, 라인도, 4번도 함께 사라지는 결정타. 박순철 CFO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제조형 로봇 먼저 개발하고 홈과 리테일로 확장한다 라고 말했죠. 이 발언, 사업 확장 발표가 아닙니다. 노조가 있는 영역부터 먼저 빼고 그 기술을 가전과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순서를 공식적으로 못 박은 거예요. 자, 이제 도덕의 저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9년간 단 한 푼도 안 받고 회사를 살리려 뛴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2017년부터 9년 연속 무보수, 그러면서 호암재단에 사비로 누적 18억을 기부했어요. 작년 한 해에만 10억을 냈습니다. 다른 한쪽 접시에는 1억 5,800만 원씩 받으면서 6억 더 달라고 살생부까지 만든 노조가 있어요. 동료 4번을 색출해 단톡방에 명단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노조. 일본 도요타 노조는 정반대 길을 갔습니다. 2003년부터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도요타는 56년간 단 한 번도 파업이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한국 노조는 지금 그 반대편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한진해운은 2016년 회생 신청 한 번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했어요. 한국해운 1위 자리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8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자살골이지 뭐예요. 적군이 가만히 앉아 박수칠 일을 노조가 자기 발로 찾아간 셈입니다. 조폭들이 하는 짓을 회사 안에서 벌인 노조. 그 노조가 외친 45조라는 그 숫자가 사실은 노조의 무덤을 파는 삽이었어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노조가 외친 45조는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휴머노이드 16만 대를 살 수 있는 자금이었어요.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답이 정해진 산수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영구응징의 칼이 노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르고 넘어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노조가 사라지면 통쾌하게 끝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칼이 다음 어디로 향하는지를 들으시면 우리 자식 손주 일자리까지 한 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사라지면 우리가 박수치고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70 어르신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본론이에요. 이 네 번째 칼은 노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노조가 1막이면 다음 막의 무대는 우리 일자리이고 우리 자식 손주의 일자리예요. 숫자로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 출하량 140만 대예요. 더 무서운 건 모건 스탠리 전망이에요. 2050년이면 5조 달러, 무려 7,330조 원짜리 시장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10번 넘게 쏟아부어야 하는 규모예요. 쉽게 말하면요, 25년 뒤엔 사람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사람 모양 로봇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3강 구도가 짜여 있어요. 첫 번째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99.9% 주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연 3만 대 양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삼성은 공장과 가정을 동시에 노리고 있고요. 세 번째 LG는 CES 2026에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전략을 발표했어요. 공장은 현대, 공장과 집은 삼성, 집은 LG. 한국 산업이 이미 분업해서 사람 일자리를 갈아엎을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삼성전자 직고용 인력만 12만 5천 명, 1, 2, 3차 협력사가 1,754곳에 달합니다. 4대 그룹 합산 고용도 74만 6천 명이에요. 이 자리들이 한 번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진해운 기억하시죠? 2016년 한 번 무너진 뒤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해운업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이라는 건 한 번 빠지면 다시 채우는데 한 세대가 걸려요. 대만은 또 어떤가요? 1인당 GDP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2026년에는 4,691달러 차이, 2030년이면 9,073달러까지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IMF 전망이 나와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대만에 가서 일자리 구해야 하는 시대가 코앞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양면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노조 사라지면 일단 좋아요. 부조리한 떼쟁이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다만 노조가 먼저 사라져야 그 시점이 늦춰져요. 왜냐하면 노조 같은 비용 충격이 사라져야 회사가 일반 직원들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노조가 빨리 정리될수록 평범한 직장인이 자동화 칼날에 베이는 시점이 1년이라도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5070 어르신들, 우리가 할 일이 딱 3가지예요. 첫째, 노조 폭주에 동조하지 마세요.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노조 편드는 말 꺼낼 때 정도껏 해야지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회사 결정을 늦춰요. 둘째, 자식과 손주에게 자동화 시대 일자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단순 반복일이 아닌 일을 찾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판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관계, 그쪽으로 가야 살아남습니다. 셋째,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의 휴머노이드 투자 흐름을 추적하세요. 이게 곧 우리 가족 일자리 시계가 어디쯤 가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여러분, 댓글 한마디가 우리 자식 손주가 살아갈 한국을 바꿉니다. 노조가 외친 45조라는 숫자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삽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칼인 휴머노이드가 노조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무자비한 떼쟁이 노조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자녀와 손주의 시간에 벌어주는 가장 강력한 분출구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편, 그리고 LG 가정용 휴머노이드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들의 진짜 이유, 팬더 경제학에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